김호중 다리 절뚝이며 등장. 12분 만에 끝난 첫 재판. 팬들은 눈물바다였다. 자, 이 기사 보셨습니까? 바로 오늘 드디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며 등장한 김호중의 모습에 현장의 팬들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기존 김호중 본인과 이광득 대표 그리고 본부장, 매니저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이 법정 안팎으로 김호중을 보기 위해 온 수십 명의 팬들로부터 일찍부터 이 법원은 굉장히 북적였다고 합니다. 김호중의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이날까지 김호중의 선처를 바라는 120여 개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2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재판임에도 일부 팬들은 오전부터 법정을 찾아와 복도에서 대기를 했다고 해요. 팬들이 더욱더 몰리자 일부는 안면이라도 있는 듯 서로 인사까지 나눴고 가방으로 대기줄 자리를 맡는 등 방청 경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좌석 관계상 선착순으로 온 17명만 법정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나머지는 법정 복도에서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착순 경쟁 끝에 입정한 이 중에는 김호중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여성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취재진에게 있는 그대로만 써주세요라고 했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만.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호소했고 법정 안에는 경위 10여 명이 대기했으며 재판 시작 전 방청객들에게 전화기 꺼주세요, 통화하시면 안 돼요 등 조용한 방청 태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난리가 났다는 겁니까? 이미 시작 전부터 오전부터 팬들이 몰려가지고 복도에서 바글바글하게 몰려 있었고 또 법정 안에서도 핸드폰 켜고 뭐 촬영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화기 꺼달라, 통화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사실 이 법정은 굉장히 좀 조용해야 하고 정숙해야 하는데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윽고 검은색 양복 차림과 살짝 탈색된 머리에 김호중 본인이 다리를 절뚝이며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일부는 울음소리를 내며 눈물을 흘렸고 또 다른 일부는 웅성웅성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경위가 말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줘서야 잠잠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많은 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이 법정을 좀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이런 모습 사실 김호중 본인에게 도움될 게 전혀 없는데 말이죠. 자, 어찌됐건 뺑소니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요, 김호중 본인은 첫 재판 13분 만에 종료가 되었는데 중요한 건 혐의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김호중 본인의 입에서 혐의 인정한다, 잘못했다, 또는 혐의 인정하지 못한다, 나는 억울하다, 뭐 이런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다음 공판 때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13분 만에 첫 재판이 종료가 됐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나 봤더니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김호중 측은 기록을 열람 복사하지 못했다라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지 못했다? 아니 이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지 못했다라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걸까요? 황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자세히 보면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어요. 직업이 뭐냐라는 질문에 가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경찰이 낭독하는 공소사실을 듣고 나서도 기록 열람 복사를 못했다라며 다음 기일에 밝혔다라고 하여 혐의에 대한 입장을 미루면서 재판이 단 13분 만에 종료가 돼버린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보통 재판이 열리면 최소 1시간 이상은 진행이 돼야 하는데 말이죠. 일각에서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김호중이 또 꼼수를 핀 게 아니냐, 또는 이 관련 변호사들이 일부러 다음 재판으로 미루자. 왜냐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재판의 재판부의 이 판단과 발표가 나게 되면요, 이걸 뒤집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첫 재판에서 김호중이 유죄다라고 판결이 땅땅땅 나는 순간 김호중은 이것을 뒤집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날 첫 재판을 진행한 김호중의 변호인단은 특히나 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
법무법인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이곳은 사실 검사, 부장판사 등이 대거 소속된 형사사건 전문 대형 로펌이라고 해요. 2020년에도 김호중 팬덤이 악플러를 고발했을 때 사건을 담당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결국 재판부는요, 8월 19일 날 공판을 한 번 더 열어서 김호중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로 했다고 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김호중 본인에 대한 혐의와 이 뉴스 기사만 검색해도 대략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다음으로 재판을 미뤘다? 이것부터 뭔가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를 덮어주려고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의 변호인, 이 두 사람은 다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는요, 자신들이 이번 사건을 덮으려고 했었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호중 본인만이 이상하게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라며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라고 하여 실제 공판이 8월 19일 날 한 번 더 열리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변호사가 옆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어떤 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 법정박 복도에는 방청을 희망하는 수십 명의 팬이 줄을 서서 대기를 했고요. 김호중이 등장하자마자 일부 방청객은 눈물을 보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굉장히 요번 짧은 13분의 재판 중에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요. 어차피 벌금형 내가 다 빼줄게. 김호중이 재판에서 거짓 자수를 한 정황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김호중이 직접 시켰던 녹취록이 예전에 공개가 됐잖아요. 요번에 첫 재판에서 검찰은요, 김호중 등이 막내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게 되자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이 나서서 매니저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김호중의 소속사 본부장은 막내 매니저에게 전화를 해서 네가 음주한 걸로 해라. 어차피 벌금형밖에 안 된다. 또 소속사의 대표는 네가 호중이 옷을 입어라. 내가 나중에 다 빼줄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뉴스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또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해요. 너 어차피 초범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서 자수해. 너 어차피 운전할 일도 없잖아. 이러한 말까지 김호중과 일당들이 했다라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 결국 김호중의 이번 공판은요, 하느니 안 하느니 뭐 이건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굉장히 애매하게 상황이 넘어가고 말았고, 오히려 팬들의 수백 장의 탄원서와 40여 명의 방청 희망 팬들이 몰려서 눈물을 흘리고 김호중에 대해 안타까워했었다라는 것이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와중에 결국 공범 3명은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호중은 지금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다음 재판으로 8월 19일로 또 한 번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연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땐 이게 사실 말이 되는 핑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정말 황당하다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법제도면 내에서는 이것이 불법이라거나 부당한 요구는 아닐 거예요. 실제로 기록 열람 복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상황으로서 일정을 미룰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아마 존재할 겁니다. 이것을 잘 이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김호중의 어머니가 등장을 했다라고 해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애가 너무 겁이 많아서 그렇다. 너무 미워하지 마라. 무슨 말일까요? 김호중의 모친이 아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애가 잘못한 거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호소를 했다고 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김호중의 이런 모습들을 놓고 본다면 사실 이런 얘기를 어머니가 할 수가 없을 텐데, 재판이 시작되고 김호중이 법정에 출석하자 김호중의 부모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김호중의 첫 공판은 시작한 지 15분 만에 종료가 되었고 공판이 끝나자 김호중의 모친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렸고 부친은 아내를 부축했다고 해요. 이날 김호중의 팬덤 아리스로 추정되는 방청객들고 법정 곳곳에서 눈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황당하게도 여기에 대한 반박 기사가 났습니다. 첫째 판에 모친이 나타났다? 알고 보니 사칭녀였고 부친만 여기에 참석을 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모친이 막 눈물을 흘리며 김호중의 엄마라고 주장했다. 아이를 너무 미워하지 마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이 여성은 김호중의 모친을 사칭한 것으로 실제 재판에는 아내를 부축했다라고 표현된 김호중의 아버지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13분 정도의 짧은 재판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구나. 기사에는 이렇게 표현들이 됐지만 실제로는 거의 아비규환이 아니었을까? 보이시죠? 희대의 법정 소동극이라고까지 지금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고 이 부분으로 인해 김호중이 재판 결과조차 나오지 않고 다음 일정으로 미뤄진 사태까지 지금 많은 분들의 날선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라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한편 김호중 사건 관련자들 역시 같은 날 첫 재판에 선다.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고 은폐를 시도하려던 움직임 및 포착,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구속 기소된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불구속 기소된 매니저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싸늘한 대중의 시선과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우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가 된 가운데 열리게 되는 첫 재판인 만큼 향후 김호중의 연예계 활동의 재판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과연 김호중의 재판 결과가 어찌 나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또 우리의 통수를 치게 되는 반전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한 이메일을 계속 받았는데 그분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김호중이 변호사를 바꿨다라는 얘기였는데요. 김호중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기사로서 드러났습니다. 뺑소니 재판을 앞둔 김호중, 변호인만 6명이다. 본부장은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관 예우를 받고 엄청난 경력을 가진 검찰총장 대행을 맡았었던 이 조남관 변호사 말고 지금 또 변호인들이 추가로 여러 명 선임이 됐다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태를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서 보니까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이 첫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을 추가 선임했다. 취재 결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은 지난 26일 법무법인 현재 소속의 전상귀, 조한우 변호사 2명을 담당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특히 전상귀 변호사는 김호중과 같은 울산 출신으로 개인 블로그에 소개가 되어 있다. 이튿날인 27일 법무법인 대환 소속 변호사 3명이 사임했지만 이날 이호선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이로써 김호중의 변호인단,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추영훈 변호사를 포함하여 총 6명이 되었다. 김호중이 다가오는 첫 재판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는 조남관 변호사, 추영훈 변호사 등 2명의 변호인만을 선임했다. 이 중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 씨는 지난달 27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죠. 좀 더 내용을 볼게요.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 26 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는 10일 김호중과 이광득 대표, 본부장 전 씨, 매니저 장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앞서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건 검찰 측에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이광득 대표와 증거인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은 본부장 전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주치 상태로 운전하고 김호중을 대신해 허위자수했던 매니저는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했던 매니저는요.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요. 이게 뭡니까? 엄청난 화려한 변호인단들이 선임이 됐습니다. 조남관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같은 고향 출신의 울산 변호사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까지. 지금 이 첫 재판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다음 기사를 보니까 6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전 검찰수장도 포함이 되어 있다. 검찰수장이 누구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조남관 변호사와 검찰 출신의 변호사까지 함께 지금 선임이 된 거죠. 아무래도 조남관 변호사는요,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기 때문에 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았었던 경력으로 인하여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앞에 말씀드렸던 검사 출신의 변호사까지 추가로 선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호화로움에도 초호화 변호인단 6명이 선임이 된 건데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것처럼 첫 공판에서의 재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첫 재판 결과를 뒤집는다라는 건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만큼 이 김호중 입장에서 봤을 때 7월 10일 날 열리는 첫 재판에서 절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지 않나 라는 생각마저 들어 보입니다. 자, 결국 조남관 변호사를 비롯하여 검사 출신의 변호사까지 6명의 변호사가 김호중을 변호하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변호사는 한 명이면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6명까지 들어올 필요가 있나. 조남관 변호사 한 명만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 명의 변호사가 선임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알기론 대표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냐? 바로 김호중이 지금 한 가지의 죄목만을 지목받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으려면은 조남관 변호사 혼자서 이것을 하기에는 업무량이 쉽지 않을 겁니다. 많은 판례와 사례들 또 많은 법조항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련 법률의 전문가들을 섭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김호중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 굉장히 많은 혐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련 분야, 특히 교통법의 관련 분야에서도 특히나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 6명을 섭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대표 변호사가 전관 예우를 받고 있는 조남관 변호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김호중이 어떻게 해서든 상당히 앞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더불어서 지금 이 김호중의 사태에 대하여 이런 논평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 항목이 왜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 26 단독 최민혜 판사는요, 공판기일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사항 중에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범죄 사실이 제외가 되었다라는 거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고 내고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범죄 교사 등의 5가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된 사건인데 이 검찰에서 기소하면서 음주운전은 제외하고 4가지 혐의로만 기소가 된 겁니다.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의 중요 범죄로 취급하고 있는데 왜 음주운전 항목을 기소하지 않았을까? 김호중의 기소장 내용이 알려지자 비판이 몰려들었었죠. 술 마셔도 음주 아니다. 음주하고 일단 도망가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분명히 면허 취소 수치 통상 2배라는 결과를 국가수에서 제시했음에도 검찰 측에서는 이것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해요. 경찰 내부에서는 아쉬워했지만 어찌됐건 검찰 측에서는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해서 위드마크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생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위드마크 수준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음주를 제외해도 김호중의 혐의가 상당히 많아 징역형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 음주운전 항목을 배제하고 기소를 한 겁니다. 뭐 사실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사법방해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는 견해가 강하게 표현이 됐던 만큼 이제는 어떻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김호중의 6명의 초호화 변호인단대 검찰의 정면 대결이 아예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바라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김호중의 소속사를 떠난 연예인들, 특히 그 중에서 홍지윤 씨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소속사 김연자 가수의 소속사로 들어가 한솥밥을 먹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사실 김호중의 사태로 인해 피해를 받은 다른 연예인들도 얼마나 많은 상황입니까? 하지만 이 상황 속에 김호중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최대한 부정하고 승소하기 위한 엄청난 금액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6명의 변호인단 변호사 비용만 해도 제가 볼 땐 수억 원 이상은 들어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많게 본다면 10억 원 가까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죠.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자신의 혐의를 어떻게든 부인하려는 이 모습이 과연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좋게 보여질까요? 왜 6명이나 선임을 했어야 할까요? 분명히 본인은 음주 사실조차 인정을 했고 나아가선 본부장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선처까지 호소를 했는데 왜 6명의 변호인단이 필요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가 정말 초반에 그 거짓말이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복하지만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왔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입니다. 이 김호중의 호송 당시의 모습을 보면요,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모습이 비춰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가 옥중에서 보낸 편지라던가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여전히 뉘우치고 있기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대중들의 반응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김호중 사태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칼럼을 작성했는데요. 한 논설위원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의 위태로운 길을 걷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실수로 발을 헛디딘 것일까? 아니면 낭떠러지에 나 있는 길을 걸었기 때문일까? 물론 길을 걸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 낭떠러지 길은요, 널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큰 피해 없이 수습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제외하고 말이죠. 음주운전은요, 이야기가 달라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처벌도 무겁고 사고도 대형 사고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호남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초등학생이었었죠.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사고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운전으로 생업을 이어가던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따라 면허 취소가 두려웠기 때문에 이 피해 학생을 병원으로 데려가던 도중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고 학생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면 무난하게 접촉사고로 마무리되었을 텐데 결국 최악의 상황까지 흘러가고 되게 말았던 것이죠. 결국 음주운전이라는 건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단순히 운전하다가 충돌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많은 것을 잃게 되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주운전이라는 건요, 자기 인생을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세우는 행동이며 결국 최악의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음주 단속만 피해도 괜찮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잡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시민분들, 대중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김호중이 벌인 음주운전, 그리고 나아가 끊임없는 거짓말과 은폐 사태,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이제는 시민들이요, 음주 단속을 피한 차량을 잡아내어 적발하여 경찰계에다가 신고 조치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16일 날 울산에서 벌어졌던 사고인데요. 경찰관 2명이 한 차량을 멈춰 세워 운전석을 열자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가 내리게 됩니다. 이건 역시 단속을 피했지만 시민들이 계속하여 쫓아가며 신고를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느냐? 최근에 있었던 이 만취 사고, 포르쉐 운전자, 경찰이 그냥 보내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가해 운전자의 조사 없이 그냥 보내버린 경찰에 대한 중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B씨가 태어난 사실을 뒤늦게 한 경찰이 집 근처로 찾아가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이건 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뒤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호중의 사태에서 보여줬던 음주운전 상황에 대한 하나의 구멍, 폐해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스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 반듯한 이미지로 유명했던 허재의 농구 선수의 아들인 허웅 씨, 전 여자친구와의 문제가 터졌죠. 그것만이 아니라 김호중 역시 뺑소니 운전과 대리 자수 교사 혐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크게 일으킨 상태입니다.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 조사를 잘 받고 남은 조사가 있다면 성실하게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김호중은요, 현재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집행유예란 단어 그만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음주 혐의를 벗어나게 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크게 샀고 법조계에서는 용서받기 힘들 거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음주 혐의가 벗어졌고 나아가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혹여나 모를 집행유예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 많은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역시 집행유예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니며, 나아가선 김호중의 사태가 징역형이 나왔을 때 올바른 정의구현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음주운전 혐의가 빠져버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 거죠. 실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가수 이루씨 음주운전 항소심 1년 구형을 선고받았습니다만 이제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자, 가수 이루씨, 태진아 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가수 이루 역시 음주운전 혐의로 넘어가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1심 양형의 조건에서 특별히 변화되고 변동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1심 선고를 유지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징역형은 일단 6개월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집행유예 기간은 1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형 확정 3개월 만에 복귀를 하려고 한다. 아버지인 태진아 씨와 신곡에 참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이루 씨가 이제 곧 복귀를 벌써 선언한 상태와 다를 바 없는데요. 지난 3월이죠. 항소심 재판부는 범인 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이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만 금방 복귀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김호중 사태에 대해서도 징역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집행유예 기간으로서 김호중이 이 사태를 벗어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쏟아지게 되는 이유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김호중의 사태가 얼마나 컸냐면 미니진, BTS 진, 그리고 김호중
울고 웃었던 10대 뉴스 2024년 상반기 결산 뉴스에 김호중의 사례가 올라왔습니다. 미니진의 사태 워낙 컸었던 이슈고 방탄소년단의 진이 제대를 했으며 김호중의 사태는 아주 최악의 얼룩진 연예계의 한 역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로 남게 된 김호중의 사태가 만약 징역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적 공분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인데요. 지금 구치소에서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김호중이 혼고방에 들어가 많은 재소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이 김호중의 혼고방 생활 아직까지 불협화음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역시나 경제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김호중의 상황 때문일까요? 김호중이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는 논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김호중은 아마 홍거방에서 오히려 대접을 받고 있지 않겠냐라는 대중분들의 의견까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김호중의 어머니, 친모가 이야기했었던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본다면 김호중의 친모가 알려진 가정사가 사실과 다르다. 나는 아들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대목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요. 김호중의 친모 A씨는요. 김호중의 팬들과 나는 문자 메시지 대화를 통하여 방송에서 나온 내용이 모두 진실이 아니다. 언젠가 팬미팅을 할 때 호중이가 진실을 밝힐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내 새끼를 버리고 간 적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내 자식을 버리고 용서받을 자격 없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다. 울산에서 나는 공인이며 얼마나 공을 들여 호중이를 뒷바라지했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언젠가 호중이가 가정사를 얘기할 날이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호중이요. 앞서 MBC 후면 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을 할 때 이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할머니가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줬다. 할머니는 내 인생에서 부모님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주셨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소중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김호중은 유년 시절 할머니와 살던 때의 그리움을 담은 곡 할머니를 발표하기도 했죠. 그런데 친모되는 어머니인 A씨가 김호중의 팬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어머니인 A씨가 12월 팬 3명에게 굿값을 명목으로 총 840만 원을 전달받았고 자신이 고위 임원으로 있는 지역클럽에 가입비를 받고 가입시켰으며 상조회사 상품까지 판매했다라고 알려지면서 이야기가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의 바람과는 다르게 사실 김호중이 그 이후로 자신의 가정사를 팬미팅 때 제대로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호중의 최근 몸다툼 영상이 공개가 되고 김호중의 무시무시한 모습에 참 무섭다라는 대중들의 반응, 그리고 구치소까지 들어가면서 여러 거짓말을 통하여 사회적 문란을 일으킨 음주운전 사태까지 징역형을 외치고 있는 대중들이 더 많다라는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김호중의 상황이 씁쓸하다라고까지 생각이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때 투바로티라는 평을 받으며 이 성악으로서 트로트계까지 진출을 하며 많은 팬들을 거느렸었던 김호중인데요. 팬들 사이에서도 김호중을 손절하겠다, 이제 그를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만큼 그가 복귀하기가 어렵다라는 전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정문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여러 번 강조했음에도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나는 정문으로 못 나가겠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 3-4시간 이상 거의 5시간가량 버티기 싸움을 하다가 못내 집으로 귀가하면서 들이닥쳐 있던 기자들에게 결국 짧은 인터뷰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도 참 말이 많았죠.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 조사를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또 있다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다. 어쨌든 죄송하다라면서 씩 웃는 모습이 당시에 포착이 됐습니다. 참 소름 돋는다라고 말을 했던 분들이 계실 정도였는데, 그리고 이 밑에 보이십니까? 김호중 본인이 최근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소속사의 입장으로서 바탕이 된 바로
이 몸다툼 영상. 자, 이 두 모습을 보면요. 사실 김호중의 이면을 볼 수 있다라는 많은 분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상은 알 수 없어요. 소속사 측에서는 오히려 김호중이 피해자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 반대편 건물주와 계약을 했다라는 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사용한 당사자, 고소인이죠. 그 당사자는 아니다. 김호중과 소속사가 작정하고 건물을 탈취하려고 했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공방을 이미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금 김호중은요, 음주운전 혐의만 빠졌을 뿐 여러 가지 혐의가 포함되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제 7월 10일 날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소속사와 함께 이 몸다툼 영상 때에 관련된 사건도 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대목인데, 자, 음주운전이 빠진 김호중의 7월 10일 재판이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7월 10일만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호중은 홍거방으로 이동이 된 뒤에 여러 재소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과연 김호중이 7월 10일 날 재판을 받았을 때 나온 결과에 과연 승복을 할 것인지, 불복할 것인지, 본인에게 불리하다면 당연히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김호중 사태는요, 결국 많은 사회적 이면을 드러냈습니다. 음주 단속을 거부하며 버티면 된다고, 야, 그러다가 김호중 꼴난다 라는 변호사의 이야기가 담긴 칼럼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운전 중 사람을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경미한 사고여서 피해자가 다친 데가 없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과거 판례를 보면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면 이것은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이주 진단 이런 것들은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도주치상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먼저였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김호중은 결국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과 정반대로 달아나게 되었죠. 결국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김호중이 그날 사고를 낸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면 단순한 음주운전죄에 해당하고 피해 차량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지 않았겠냐라는 질문에 맞다, 만취 상태였다라고 가정할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도망만 가지 않았다라고 한다 해도 벌금형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뒤 사고도 내고 도망도 가고 거짓말도 하고 범죄를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며 스스로 형량을 키운 꼴이지 않냐. 결과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과 관련한 좋은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 차문을 잠그고 버티는 행위를 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경찰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차량 유리창까지 깨고 차문을 열 수 있다. 그러니 음주운전 단속과 마주치면, 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차를 세우려고 하면 그냥 측정에 응하는 것이 좋다. 괜히 떼쓰거나 거부하면 더 손해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한 국가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허술한 국가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김호중의 7월 10일 1심 판결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요. 자, 이 와중에 사실 반복되는 음주병 소지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예측조차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사회면에서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제2의 김호중 사태를 막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검찰에 기소되기까지 김호중이 소속사와 벌인 행위들은요, 대중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김호중의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이게 제일 우리가 어이가 없었던 대목이죠. 대중들의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1급 혐의 적용을 하여서 최대 50년 징역까지 준다고 합니다. 호주는 음주운전자의 신상과 차종, 차량 번호, 단속 시 알코올 농도까지 언론에 모조리 공개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요, 음주운전자의 영안실 봉사형을 통하여 운전자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고 있고, 핀란드는 음주운전자의 한 달치 급여를